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지수가 올라갔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조금 섭섭함이 있어요. 자, 이벤트가 상당히 있는 날이었어요. 오늘 이벤트가 우리가 기다렸던 10년물 채권의 발행이 3조 3천억 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벤트가 있는 날 아침에 또 통환채 1년물 채권 발행이 있었어요. 그러면 10시부터 10시 10분이었거든요. 그때 일단 어느 정도 매수가 들어갔겠죠, 콜을. 물론 환율 봐야죠. 거꾸로 가면 뭐 채권 발행을 했는데 채권이 많아지니까 매도해서 환율이 평가절하가 되면 팔고 뜨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환율이 평가절 상이 되니까 당연히 콜을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 그런 구간이었죠. 근데 막 2배, 3배까지 들어가는 게 위험하냐고요? 아니요, 10년물 채권이 선매출도 없이 3조가 그냥 선매출이 잡혔다면 더 하겠지만 들어가는 구간이라 당연히 지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환율이 평가 절상만 되면. 근데 자, 이후에 10시 40분부터 자, 10년물 채권은 입찰에 들어가서 11시에 끝났어요. 자, 근데 올라가긴 갔죠. 당연히 지수가 그 뒤로도 점심시간 이후로도 즉 12시부터 시작해서 올라갔습니다. 근데 파격적인 상승이 좀 더 콜이 나와야 되죠, 물론. 자, 합성 수익은 뭐 보합 정도나 마이너스 2 정도, 즉 올라가는 쪽과 빠지는 쪽이 자 그렇게 나왔지만 콜을 더 매수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콜 쪽에서의 수익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는 건 합성 자체도 콜과 자 콜이 동률로 풋하고 있는 상태에서 콜을 더 집어넣어서 수익이 아니라 콜만 올라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10년물 이벤트의 날이었는데 물론 그래서 더 들어가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가 지난주 금요일 날은 당연히 누가 뭐라 그래도 지수가 밀릴 때 풋이 움직일 때 매도가 나와야지 돼요. 풋이. 왜냐하면 풋이 뭐 엄청나게 지난주 금요일 날도 오르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 지수 조정 시에 풋은 수익이 나는 구간이죠. 그러다가 누가 뭐라 그러던 월요일 날 이벤트가 있습니다. 3조 3천억 원의 10년물이 자 어떤 다른 이벤트가 있어도 10년물 채권을 3조 3천억 원 발행을 한다 그러면 남아있는 채권들은 달달달 떨게 되겠죠. 당연히 물량을 매도하고 주식장으로 대형주로 들어가든지 팔고 떠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환율이 평가 절상이 되니 지수는 좀 더 강하게 콜은 더 세게 나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1시 40분 정도부터 1시 20분 자, 통환채 또 91일물이 자, 9천억 원 정도가 있었어요. 더 강하게 올라가야 되는데 자, 올라가는 흐름이 약했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오늘 어느 정도는 콜을 올라간 걸 빼서 풋하고 동률을 맞추던지 아니면 그 풀이 축소 구간 아직 되지 않았다고요. 풋을 조금 더 사서 근데 콜을 안 팔면 안 되겠죠. 자, 더 저가 콜까지 움직여야 되지만 움직이는 구간은 조금 약했는데 여기에 오늘 왜 그랬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바로 현물가에 대한 움직임이죠. 즉 금리와 채권과 자, 실물 가격과 이 움직임이 좀 이상하게 나왔다는 거죠. 강력한 뭔가를 신호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화면을 보면서 자, 풀이 축소는 되지 않았다라는 걸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페이지인데요. 바로 원금 회수가 가장 큰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서 다른 거 없습니다. 파생이에요. 수익이 날 때 엄청나게 나지만 이럴 때 깡통을 찰 수 있기 때문에 지수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콜과 풋을 자 10대 10 정도로 가지고 있어야지 돼요. 물론 지난주 목요일날 등락이 나오지 않았으니 물량을 채워놨습니다. 조금 더 넣고 싶었어도 자 채워놓고 그래서 기본 물량보다는 많아진 거죠. 기본 물량보다 많아진다 그러면 한 17 정도 뭐 17 이렇게 된다 목요일날. 근데 금요일날 나왔으니 더 많이 줄였습니다. 평소보다는. 그래봤자 한 30% 정도 풋이 오르지 않았어요? 40%뭐 이렇게까지 보편적으로 싼 것에 생각을 하지 마시고 보편적으로. 근데 조금 더 많이 풋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거는 10년물 채권이 바로 월요일날 자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 더 많이 줄여서 조금 더 많이 완전히 줄여서는 안 되겠죠. 여기 감쌀 정도만 월요일날 10년물 채권이 발행을 했는데도
하락을 해요. 평가 절하가 되면서 그걸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감싼다. 지난주 금요일 날 무슨 풋이 300%가 나왔다. 그러면 다 팔던 말던. 자, 근데 이때도 다 팔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때 살짝 빠지기만 해도 다시 이자금을, 그러다 다시 올라가면, 그러니까 퍼센트대로 팔아 나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었는데, 자, 그래서 이제 비중으로 이제 보신다 그러면 자, 어느 정도는 오른 만큼을 풋을 빼서 한 17대 13, 뭐 요 정도까지 다 괜찮습니다. 아침에 17대 10도 사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더 많이 오른쪽을 풋을 빼서, 자, 그렇다 그러면 지수가 하락한다 그러면 저가 풋을 조금만 집어넣고 걔가 움직이면 그때부터 고가 풋을 사드려야죠. 움직이지 않으면 그 10은, 자, 지수는 풋이 아닌 거예요. 해지를 콜로 10만 들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자, 콜이 10년물 채권, 그리고 아침부터 10시 10분부터 10시부터 있었고 10시 40분. 자, 이게 가장 강한 거였죠. 그리고 1시부터 1시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부터 있었어요. 1시 20분. 근데 자, 이게 강하게 이때라도 올릴 줄 알았는데 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로 자, 돈하고요, 채권이요. 얘가 약하다는 거예요. 돈하고 채권이 약하다는 거. 오늘 금리는 팍팍 올라갔어야지 돼요. 금리 상승을 해야지 돼요. 왜냐? 평가 절상이었으니까 환율이 덜 줘도 되는 거. 그러면 채권 시장은 자, 금리가 더 세게 올라가면 더 많이 매도를 하고, 환율이 평가 절상이니 우리 시장을 떠날 필요가 없으니 자, 주식시장으로 대형주로 올라가면 홀이 세게 나와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금리가 덜 올라가고 있어요. 물론 내일 살짝 이벤트가 있지만 내일 이벤트는 오늘의 금리 상승을 자, 의식한 이벤트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상태에서 이 얘기는요, 돈과 채권이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더. 그러면 물가가 강하다는 거죠. 물가가. 물건. 그러니까 물건 가격이,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지금 상황으로는 물가의 강력함을 제어해야 되는 구간에서 제어가 되질 않는다는 거죠. 즉, 금리가 올라가줘야 되는데 안 올라가줘요. 자,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자, 이렇게 채권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 부동산도 사실 출렁출렁 떨어져야 되죠. 근데 오늘 같을 때 금리가 좀 세게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하락이 나오기에는 우리 채권 가격이, 여기서 어떻게 보면 금융당국은 가장 생각하고 있는 게, 금리가 빠져서 채권 가격이 높아지면 안 그래도 레벨이 높으니 자, 이미 꼭진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너무 낮아져요.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너무 낮아지면 채권 가격이 계속 낮아지는데 누가 채권 발행을 할 때 추경을 하더라도 누가 그 채권을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절하게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RP를 사고팔고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채권을 발행을 하면서. 그래서 자, 이론적으로 내일은 눈에 띄는 채권이 없고 RP, 한은이 RP, 자, 요청에 의한 환매수가 들어갑니다. 자, 매입을 해주게 됩니다. 채권을, 금리를 어느 정도. 근데 오늘 생각보다 더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이 매도가 되면서 주식시장에서 콜이 더 강하게 나왔다 그러면 자, 더 많이 팔 수는 있지만, 하지만 중요한 거는 등락이 아주 세진 않았습니다. 물론 자, 더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날은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한 60%, 70%까지는 콜을 더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까지 이벤트가 있는 날은 한 두세 배는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환율이 평가 절상이. 근데 환율이 평가 절상이 한 마이너스 45 정도. 전날보다 더 줘도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워낙 강이라는 거죠. 덜 줘도 돼요. 전날보다 더 줘야 되면 달러 대비 워낙 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물량이 계속 채권 쪽으로 내일을 의식하고도 있죠. 물론 여기서는 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자, 이 와중에 물론 미국 시장은 장 끝나고, 그죠? 근데 그 역외 거래에서 미국 채권이, 안전자산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한 약간 불안감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오늘 같을 때 원금 회수 이후에 우연한 등락. 자, 원금 회수 이후에
우연한 등락이 나올 때까지는 원금 회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콜과 풋이 자 우리가 상품을 콜백, 풋백을 들어가 있어요. 얘는 깡통을 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돼요. 자 우리의 목표는 얘를 200을 안전하게 회수하고 남아있는 이 자금에서 요이 땅을 하기 시작하면 얘가 상승해서 수익을 내는 거고 더 세다 하면 그때 집어넣을 수 있죠. 물론 위험하지만 확실할 때, 이벤트가 정확할 때, 폭락을 할 때도 채권이 오히려 팔고 나가고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고 원화 평가절 하가. 자 예를 들면 안전자산이 올라가야 되는데 위험자산이 폭락을 할 경우를 자 안전자산이 하락을 하고 위험자산으로 즉 채권이 오르는 게 아니라 금리나 비트코인, 블록체인 이런 쪽이 자 이게 리먼 때나 이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채권이 올라갔을지 자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폭등을 하면서 채권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라면 다시 자금을 일부는 넣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회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뭔 투자가 맨날 내 원금만 지키느냐. 자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가면 두근두근 하시죠. 아마 ELW에서 콜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30에 풋이 플러스 60, 30% 나와요. 이 정도의 뭐 엄청 수익 났다라고 얘기 안 하듯이 수익이 날 때는 자 무한대라 그렇지만 뭐 엄청난 거 아니지만 뭐 4,500% 이달에 콜백, 풋백으로 해서 자 두세 배 정도가 그렇게 엄청난 게 아니라고요. 하지만 뭐 1000%도 사실 났어요. 2018년도 같은 경우에 10,000%가 넘어갔죠. 근데 중요한 건 세상에 계속 수익만 주는 건 있을 수 없다고요. 그 대신 등락이 없을 때는 내 원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빼내고 우연히 수익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원금 회수 이후에 우연한 등락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가장 큰 목표는 원금 회수예요. 목표, 파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아있는 자금은 내 돈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남아있는 자금이 뛴다. 원금 회수한 걸 넣어야지. 모르니까요. 그걸 안다 그러면 뭐 비중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10대 3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얘도 다 집어넣어야죠. 콜로. 그리고 자 수익이 나서 얘를 빼가요. 자 10대 10에서 콜이 수익이 나서 빼가는데 빼가고 있어요. 빼가서 뭐 9 이렇게 빼가요. 수익이 날 때마다. 확실한데 왜 빼냐고요. 그럼 뭐 얘 뭐 있겠어요. 다 집어넣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지 않는 한은 타임머신을 타도 자, 모르는 거죠. 내일 누가 지수가 오른다, 떨어진다는 자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이벤트. 그래서 금요일날 지수가 하락을 했을 때 풋을 매도를 하고 자 콜을 높은 콜. 왜냐하면 200원짜리 콜이 금요일날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100 떨어졌다 그러면 이건 진짜 하락이 나와야지만 상승이 나와야지만 콜이 움직이니까 높은 콜을 한 230원이든 딱 사서 5사 정도 되겠죠. 자 사서 가는 거죠. 그러면 아침부터 시간 프리미엄을 빼가면서 근데 오늘은 아침에 일찍 시간 프리미엄을 빼지를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벤트가 10년물이 있으니까. 근데 그 이후에 상승이 좀 강하지 않게 나왔어요. 물론 자 계좌는 오늘은 당연히 늘어가는 날이에요. 늘어가는 날이지만 안 늘어갈 수도 있어요. 아침부터 콜을 빼지 않고 지난주 금요일 날 풋을 매도하지 않았다 하면 하지만 비중은 자 17대 한 뭐 13이든 요 정도는 오른 만큼만 빼간 거예요. 금요일 날 오늘도 오른 만큼만 빼다 보니까 근데 오른 만큼만 빼도 자 이대로는 움직이지 않죠. 지난주에 금요일 날 지수가 떨어지느라고 콜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대부분 아침부터 수익이 나올 수가 없어요. 크게 떠서 시작한 게 아니라 뭐 10%, 15%, 20% 이러기 시작해서 나중에 30%, 40%, 한 50%까지는 나왔지만 풋도 마찬가지죠. 60%까지 나왔지만 풋도 여전히 마이너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합성 수익인데 그래서 플러스 난 것만 정리를 해서 뭐 한 13까지 정리를 할 수도 있고 13까지 정리를 못했다 그러면 14다. 그러면 풋을 높은 걸 사서 자 풋은 내일 환매수가 있어서 자 매집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금리를 낮춘 효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회수된 자금은 다시 투입하지 않는다. 다시 투입하는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특히 다시 투입하는 경우가 예를 들면 적어도 자 오늘 같을 때요. 10년물, 30년물 채권 발행이 많이 있을 때 그리고 배당락 12월에 배당락인 날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하죠. 이때 그냥 무조건 투입이 아니라 채권이 매도가 되면서 환율이 채권 매도의 환율이 평가 절상
전일보다 더 줘도 되는 상황이 일어난다 그러면 뭐 계속 지수가 올라서 콜을 이렇게 넣었어도 더 들어가면서 10을 채워놓고 뭐 20까지도 채워놓을 수 있는 게 자, 지금 방향에선 그래서 지금 비중은 일단은 자, 어느 정도 동률이 맞춰졌죠. 물론 동률이 맞춰졌지만 지난주 금요일보다는 물량이 그러니까 목요일보다는 물량이 줄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요일 날 풋이 올라갔을 때 오른 만큼만 그리고 오른 만큼만요. 싹 빼는 것도 안 되죠. 그리고 오늘도 오른 만큼만 하지만 오른 만큼이지만 오늘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콜을 매수를 했죠. 뭐 2배, 3배 매수하지 못했어도 콜이 60, 70% 정도 이상은 매수가 많게는 한 90% 정도는 매수가 가능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자 원금 회수 이후에 우연한 등락 그러니까 결국은 남아있는 콜 30에 풋 30이다. 그럼 목표는 60이에요. 얘를 회수해 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현금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에서도 매도를 하셔야 돼요. 그날 오른 만큼을. 근데 현금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 지난주 금요일 날 풋이 움직였다 그러면 오늘 콜은 잔차 몰라도 산 가격이 되질 못해요. 하지만 현금이 없다 그러면 빼내셔야지 돼요. 현금이 있기 때문에 고가 콜을 사서 움직임을 저가까지 더 많이 지금 있는 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목표는 원금 회수. 여러분이 잘 해보시면요. ELW는 양매수에 원금 회수만 목적으로 지금 남아있는 것만 자 아니다 싶어갖고 원금 회수만 자 목표로 하다 보면 남아있는 자금이 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꽝이 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원금 회수했으니까 수익금이 줄어들 뿐이죠. 근데 걔가 바로 폭등을 할 수도 있는 게 ELW입니다. 지금 등락이 나오지 않았어요. 제대로. 자, 지난 7월 만기물, 지금 8월 만기물이거든요. 그때 초반에 나오고. 자, 그렇다면 지금은 또 무리하게 줄여야 될 필요는 없는 거죠. 오른 만큼만 적절히. 자, 오늘 만약에 지수가 더 세게 올라서 콜을 엄청 많이 들어갔다고 콜을 엄청 빼진 않죠. 단지 오늘 뺄 수 있는 거는 오늘 오른 만큼. 예를 들어서 지수가 오늘 자 콜이 만약에 콜과 풋인데 콜이 오늘 한 120%가 기본적으로 오르고 풋이 뭐 한 마이너스 70 정도가 됐다 그러면 오늘 뺄 수 있는 거는 더 들어간 물량이 얼마든 그건 당연히 빼야 되고요. 50% 정도는 합성이 나온다 그러면 뺄 수 있는 거예요. 50% 정도 합성이 된다 그러면 지난주 금요일 날 뭐 이렇게 해서 끝났잖아요. 풋을 뺐으니까. 그러면 자 여기서 50% 정도 더 들어갔어도 자, 한 8이든 9든 근데 더 빼는 게 좀 낫죠. 7이든 이렇게 해서 끝나야 되는데 오늘 콜이 약했습니다. 10년물 이벤트가 있었는데 물론 내일을 의식하기보다는 금리가 잘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금리가 빠지기 시작했는데 우리는 금리가 오른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 그래서 금리가 그래서 내일 자 어떻게 이루어질지 금리를 봐야지 되겠는데 일단 오늘은 줄여놔야 되는 구간입니다. 콜을 그래서 지금 비중도 마찬가지예요. 당월물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뭐 풀이 축소는 막 나온 게 아니에요. 등락이 있어야지. 하지만 여기서 등락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횡보. 자, 맨날 등락 있는 장에서 4월달, 5월달 콜 올라갈 때 덜 올라갔어요. 풋 빠질 때 별로 풋도 나오지도 않았고 하지만 등락이 없었던 장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튀고 조금만 움직여도 밑으로 빠지게 되기 때문에 지금이 그런 구간입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막 매도를 플러스가 아닌데 매도를 조금 하면 풋은 누가 감싸요? 자, 콜이 풋을 손은 누가 길러요? 그러니까 비중대로 팔아 나가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당월물이 시작되고 방향이 크게 나온다면 당연히 물량 싹 빼야죠. 싹 빼는데 여기서 당월물이 시작되고 바로 방향이 크게 나오면 반대 방향이네 콜이나 풋 가격은 현저히 자 예를 들어서 콜과 풋이 있는데 콜 100, 풋 100을 갖고 있어요. 등락이 세게 나와서 콜이 한 4, 500%가 나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400이 됐고 풋이 한 뭐 20만 원 남았어요. 자, 그렇죠? 20만 원 남았다. 자, 이렇게 하면 꼭 무슨 자, 요거를 좀 더 줄이겠어요. 자, 최대한 여러분이 연습을 해볼 기회가 있어야 되니까 자, 10만 원, 10만 원. 뭐 몇억 갖고 할 수 있고 몇천 갖고 할 수 있으면 다 잃어버립니다. 자, 등락이 나와도 근데 심리적으로 프리 축소 구간에 자, 견디질 못하십니다.
자, 몇천, 몇억 갖고 하시려면 몇십억 벌어놓고 그렇게. 그 대신 회수하지 않으면 그 자금 다 날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콜이 한 30이다 했을, 그 다음에 지수가 올라가면 모를까 빠지면, 자, 빠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른 만큼 더 많이 콜은 하락을 해요. 자, 200원짜리가 400원도 됐다가 그 다음날 빠지면 70원 가는 게 파생이에요. 그러니까 오른 만큼은 적어도 빼야 되고, 세게 올랐다 그러면 물량을 팍팍 줄여줘야지 되는데, 이렇게 되고 이제 2가 2 정도 되겠죠. 2나 뭐 3 정도. 그러면 오른 만큼은 이제 빼나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에 이 상태에서 물량을 안 빼고 더 갈 거야. 근데 반대 방향으로, 자, 그나마 풋은 그나마 놔두니까 당이지. 얘까지 팔아서 넣었다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대로 하락을 하고, 자, 풋 올라가는 건 약합니다. 근데 지금은 등락이 없었어요. 그러니 크게 한번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른 만큼만 빼나가셔야 돼요. 단지, 자, 시장의 채권 흐름과 금리를 보기 때문에 환율과 조금 더 오르는 쪽에 더 넣을 수 있는 거고, 조금 빠지는 쪽에 더 넣을 수 있어서 풋을 그 순간에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현금은 대기하는 게 좋고, 현금이 없다 그러면, 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가지고 있는 풋이 200원에 사들였는데 지금 120원이었어도 그날 30% 오른다 그러면 30% 매도하셔야지 돼요. 그러니까 많은 자금을 처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금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가로 내려간 가격을 가지고 가기보다는, 자, 상승 시 회복해서 적정 가격으로 갈아타야지 돼요. 자, 예를 들면, 자, 콜이 200원짜리가 있고 풋이 200원짜리가 있는데 얘가 튀었어요. 지난주 금요일 날 풋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럼 200원짜리가 뭐 한 130원이 됐다 그러면, 자, 요것만 있으면 괜찮아요. 자금이 엄청 많다 그러면 이거 당연히 반은 갈아타야 됩니다. 언제? 금요일 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높은 콜을 자금이 있으니까 사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높은 거부터 시작해서 낮은 게 움직일 때까지 낮은 거에 자금을 넣는데, 낮은 게 올라가는 시점이, 자, 요거를 이때 하락했던 만큼을 감싸는 정도가 안 나왔다고요. 자, 예를 들면 200원까지 올라가지 않았다고요. 더 단가를 낮춰줬지만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만큼 오늘 등락은 크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코로나 때문에 금리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하락을 했고 우리는 올라갔지만 세게 올라가지를 못해서 채권 매도가 강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환율 평가절 상이었기 때문에, 자, 비중은 금요일 대비 오늘 들어간 것까지 콜풋이 다 금요일 날 줄이고 오늘 줄여서 좀 줄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원금 회수에 우연히 폭등락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ELW는 여기까지 하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만기가 끝났는데 등락이 없었습니다. 양광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양광은, 자, 가지고 수익 날 때마다 안 빼서예요. 자, 목요일 날 등락이 없었다 그러면 자금을 더 넣었어야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 목요일은 양광이라는 게 아니라 등락이 없었다고요. 자, 목요일 날 이미 다 롤오버 그 전주에 해서 자금이 수익금만 있었다 그러면 수익금이 줄어들었다고 양광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목요일 날 이후로 롤오버한,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겠죠, 지지난주겠죠, 금요일 날 롤오버한 자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는 얼마든지 등락 시에 더 크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ELW는 오르는 만큼만 매도해 가셔야 됩니다. 저가는 손대시면 안 됩니다. 자, 이제 ELW 이제 초기이기 때문에 자금 오늘 정도부터도 더 계속 늘리면 안 되고, 있는 자금을 빼나가시고 안전하게, 자, 원금을 회복을 해놓고 회수해놓고 나머지 있는 자금으로 매매하십시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성금풀이 주식 단타입니다. 자, 주식은 사실 ELW는요, 자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이벤트가 있지만 채권 발행과 뭐 환율과 이런 게 있어서 매매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오늘처럼 콜이 좀 세야 되는 날 생각보다 세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세지 않았다는 건 사실 좀 한 2배는 더 올라줬어야 되는데 좀 덜 올랐죠. 하지만 주식 같은 경우에는 틀립니다. 뭐 하락을 한다. 지수가 하락을 해서 떨어질 수 있어도 이 회사가 오를 수밖에 없는 여건은, 자, 애널리스트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증권사가 평가해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나 제가 평가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회사가 이미, 자, 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야지 돼요. 우리 회사 좋다.
우리 회사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 회사 지분을 예를 들면 증여를 해야 된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올라갈 만한 회사니까 특히 증여를. 근데 전혀 팔고 다 도망가야 된다. 그러면 증여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중점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죠. 자, 바로 지난주 바로 어떤 종목일까요?입니다. 자, 아직도 여러분들께서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으니까 비중을 일단 한번 보셔야지 돼요. 지난주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확실한 재료에 의해서 미리 선취매가 들어갔죠. 자, 선취매를 했고 확실한 건 회사가 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자, 이 주식 단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자, 지금부터 딱 준비를 하십시오. 3772를 뭐 ELW 같은 경우에도 등락할 때 자, USB에 어떻게 회수해 나가는지를 드리겠지만 자, 바로 성공풀이 같은 경우에도 3772로 거시면 거신 분에 한해서 자, 정답이 틀려도 돼요. 이제 퀴즈가 나갈 때지만 여러분들께서 자, 충분히 알 수 있는 종목 이거 모르시더라도 뽑아서 바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물론 이 USB가 아니라 선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태기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3772를 걸으셔서 어떤 종목인지 맞추셔야지 돼요. 자, 우리가 이럴 때나 자, 특히 한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데 지난주 종목도 미리 선취매가 이미 확실한 건 회사가 알아서 된 거예요. 그리고 테마 역시 재료가 있을 수 있죠. 물론 지금의 테마는 무슨 자, 뭐 관련주가 아니라 미국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펀드를 구성을 해서 회사채, 기업엄 CP 자, 이렇게 회수를 해주는 종목 속에서 우리도 예를 들면 자동차 관련주, 부품 관련주, 그리고 바이오랑 제약 중에서도 당연히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진짜 테마주인지 아니면 가짜 테마주인지는 근데 테마주란 말 자체가 사실 별로 자, 하지만 적어도 주식을 하다가 깡통을 찼다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누가 이 종목이 좋다라고 얘기해도 더 찾아보고 더 찾아봐야 되겠죠. 뭐 토론방 가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회사에서 제공하는 공시가 다 있기 때문에 보셔야 되고요. 준비된 회사는 바로 지분이 강화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참. ELW는 어떤 스킬이 필요해요. 매도해야 되는 스킬. 하지만 채권 종목 속에서 특히 성공풀이 종목은 스킬이 아닙니다. 건실한 회사가 지분을 확보하든지 건실한 회사가 자사주 매입을 하든지 출자 전환을 하기 전에 이미 자, 채권을 발행했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난주 종목이에요. 바로 윈하이텍입니다. 지난주에 이 종목이 요날 나왔어요. 요날 종가 물론 요날 나왔기 때문에 다음날 거래 한번 보시면 그래서 2,715원의 종가고 이렇게 올라갔으니 이제 끝이라고요? 아닙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 3,030원 정도까지 올랐는데 그래봤자 10몇 프로 정도 뭐 15% 조금 뭐 넘던지 뭐 이렇게 안 되던지 이런 종목인데 자, 뭐 매물대 위에 있고 사실 차트를 보고 들어가지만 매물대 위에 있고 어디 위에 있고 자, 그거보다는 지난주처럼 보시면 지분 강화를 할 수 있는 채권 발행이 들어갔고 여기에 자, 이제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구도가 충분히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보면서 나와 있죠. 자, 이 종목이 다시 아직까지도 목표 금액은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자, 목표 금액은 여기서 당장 내일 찍는다.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자, 느려서 성공풀이 종목은 이러고 있을수록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목표 금액을 어느 정도는 설정을 해두고 근데 거의 90% 이상의 목표 금액이 터치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채권 설정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근데 기본적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회사채를 분석하고 들어가는데 그 회사채의 이상한 움직임은 처음부터 체크하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자, 지난주에 이제 3772로 문자를 보내신 분들은 자, 윈하이텍을 그래서 뭐 고점이 아니어도 자, 아침에 이미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팔았으면 모를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직까지 지켜보셔야죠. 자, 목표를 불과 275인데 그 다음날 3,030원 갔다고 이걸로 끝이 아닙니다. 적어도 사유 발생과 특이 발행 조건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게 30%는
그대로. 근데 지금 들어가는 종목들은 제가 빨리 움직이는 종목으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켜보시면서 어디까지 올라가나. 그냥 들어가는 종목이 가면 말고 안 가면 뭐 그냥 가면 잘 됐고 안 가면 슬쩍 이런 종목들이 아닙니다. 자, 이런 움직임에서 보면 당연히 아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 딱 보셔도 뭐 차트에 대한 게 얼마나 많을까요? 차트가 뭐 이 차트 저 차트 많다는 건 결국은 맞는 게 90%, 80%, 70%, 60% 자,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절가를 잡고 들어가죠. 하지만 채권 종목은 버티면 올라갑니다. 자, 언제까지 버티냐고요? 최대한 짧은 걸로만 자,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지금 상황에서 아직도 위나이텍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자, 회사의 재무를 보지 않으면 성장성이요. 오히려 플러스인 회사에선 성장성을 알아내기가 아주 물론 플러스인 회사도 있어요. 재무 구조가. 그렇지만 마이너스인 회사가 플러스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든 회사채를 구비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정확하게 올라가는 거겠죠. 그래서 위나이텍은 아직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조금 더 많이 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꾸준히 한번 지켜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드디어 힌트. 자, 이것도 미리 준비를 하십시오. 선택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선물을 여러분들께서 이 3772를 빨리빨리 준비하셔야지. 안 그러면 자, 요즘 성공풀이 종목 아시죠? 나오면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미수 기회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느 정도 근데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쉽게 해놨기 때문에 하지만 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조금 그렇지만 종목이 일단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 2006년에 자, 이 회사는 음방기획제장님 뭐 이렇게 해서 연결 대상 종속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간 이유는 여기까지만 자, 요것만 올 거예요. 이후에 이 종목을 왜? 자, 뭐 어떤 이 종목이 재료가 있어도 그게 아니면 참 이미 회사가 주가를 올리기 위한 아니면 회사가 이 재료가 엄청 크기 때문에 자, 아니면 무기명자가 어떤 포지션을 취했어야 되겠죠. 전속 계약을 맺는 아티스트는 FT 아일랜드 뭐 요즘 많았죠. 뭐 이렇게 요 회사예요. 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가 아니라 뭐 누구든 자, 일단 어떤 회사인지 여러분들께서 알 수 있는 거죠. 주택 복권을 시작으로 추첨식 복권을 인쇄하고 있으면 뭐 등등 이렇게 선거 투표용지와 주세 납세 증지를 납품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건 살짝 하나밖에 없어요. 자, 약간 하나. 그렇죠? 자, 그 이외에는 자, 어찌됐건 성장성은 있는지 여부는 이제부터 판단을 하셔야 되겠죠. 이 회사 성장성이 있는지 자, 바로 여기부터 봐야 되겠죠. 힌트 들어가는데요. 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2015년도 마이너스가 있는 종목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아주 편합니다. 자, 조금 줄었어요. 마이너스에 2017년도에 엄청 늘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2018년도에 마이너스 뭐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2019년도에 플러스 전년 대비로 108.29 성장을 했어요. 물론 이때랑 비교해 보면 더 어마어마하게 후퇴를 한 거죠. 근데 자, 이렇게 움직였는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 대비 그리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으로 인한 자산 부채 변동을 보십시오. 자산 부채.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보십시오. 자, 전년도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때 수익이 났고 또 투자를 좀 덜 했는데 자, 주춤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자, 지금 전년도에 또 그렇고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인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잘 투자를 하다가 딱 투자를 멈췄어요. 자,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그러고선 2019년도에 투자가 다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투자가 다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이것만 봐서는 알 수 없죠. 하지만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가 자, 이미
채권 발행이 들어갔기 때문에 채권 발행이 들어가면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전년도에 딱 멈췄던 회사가 물론 이때 생각해보면 약하죠. 약하지만 투자활동을 현금 흐름을 쏟아 부었고 12년도에는 자 뭔가 플러스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나기 시작하면서 자 그래서 현금성 움직임을 보면 12월에는 현금이 자, 작년에는 자, 이 상황에선 지속적으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일단은 쓴 거예요. 이 상황에서 자, 이 종목이 왜 자,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셔야지 돼요. 바로 여러분이 요때 정도 되면 3772 샵으로 문자를 주시면 자, 근데 검색을 했겠죠. 딱 답이 나올 테니까 어느 회사인지 자, 답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 자, 지금 빠르게 전화를 하시면 문자를 보내시면 자, 선정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자, 중요한 거는 왜 이 종목이 여러분들이 꾸준히 보시면서 물론 같은 테마가 움직이겠지만 테마로 인해서 들어가는 종목은 아닙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테마예요. 급등주 테마. 그거 검색만 해도 알 수 있거든요. 손절가 잡고 그렇게 종목을 골라서는 안 되죠. 손절가 잡고 이렇게 들어갈 바엔 차라리 안 사는 게 낫습니다. 손실 볼 걸 두려워해서 손절가를 그 손절가 누가 정한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차트요? 차트에서 보여준다. 그러면 무슨 차트가 딱 하나만 있어야죠. 차트에 대한 기법이 수없이도 많잖아요. 결국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재무구조예요. 성장을 하고 있느냐,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느냐. 투자를 멈췄는데 성장을 하지 못하고 마이너스가 난다. 그러면 다 사업 접는 거예요. 그냥 매도해야지 돼요. 잠깐 양봉이 나와도 매도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이 종목을 왜 골랐는지 감이 오셔야 됩니다. 자, 모르면 찾아보셔야죠. 자, 거기에다가 물론 가장 좋아하는 게 근데 이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이미 2022년도 12월까지 자, 흔치 않습니다. 자, 가장 좋아하는 게 미리 이렇게 매출 자, 예정 계획을 세우는 회사가 가장 좋은데요. IFRS 연결 재무제표죠. 물론 지금 말씀드리는 회사의 연결 재무제표 자, 연결되는 자회사들이 16년도에 영업이익 자, 마이너스 아까 굉장히 저 작년에 얘가 뭐 현금 흐름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현금 흐름은 좋아졌어요. 그렇지만 영업이익이 막 플러스가 아닌데 그게 크게 자, 투자 활동을 그 와중에도 쏟아부었어요. 물론 하지만 중요한 건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19년도에 이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영업이익이 매출도 그렇고 이거 예상이에요. 예상.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부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예상은 예상은 예상이지만 예상인데 자 그냥 예상일 뿐이다 그러면 회사는 채권 발행을 하지 않겠죠. 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채권 발행을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채권은 그게 아닙니다. 사모예요. 공모가 아닌 사모로. 자, 아는 사람만 채권 이렇게 지인에게 주로. 자, 그러고 나서 아직까지는 이 영업이익이 플러스가 될지 어쩔지는 그렇죠. 올해는. 근데 자신 있게 이렇게 예상을 2021년도랑 22년도에 해놨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이때 발행했던 채권이 이제 움직임이 나오는 구간이거든요. 2분기 지나서랑 이제 슬슬 나오는 구간이에요. 근데 2년 뒤에 그리고 이미 채권 발행이 들어갔다라는 건 자,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승을 이룰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막대한 채권을 발행을 하지 않죠. 막대한 채권을 발행을 할 게 아니라 있는 것도 빼야 될 판에 올랐을 때 그러니 지금은 이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타임에서 이제 종목이 딱 아시고 얼마나 맞췄다 그러면 자 뿌듯하겠어요. 맞힌 게 뿌듯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한번 보시면 조정이네. 이거 볼 필요도 없네. 조정이네. 볼 필요도 없네. 근데 무섭게 상승하기 시작하네. 자 그럼 여러분은 바로 자, 이 무기명자의 움직임을 포착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손절가를 잡지 않습니다. 자 올라가는지 안 올라가는지 자 매번 지금 몇 주째 종목을 자 말씀드려서 그 종목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특히 어떤 종목을 봤는데 채권 발행을 언제 했는지도 중요해요. 채권 발행을 뭐 한 개 언제 했는데 한 1년 뒤 정도부터 이 회사가 자 이렇게 이거 한 2년 거치거든요. 2년 뒤에도 그렇고 계속 자, 연결 재무제표에서 매출이 늘어난대요. 매출이. 자 이거는 당연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주가가 뽀르륵 떨어질 것 같은데 뭐 매출을 미리 가표를 세워놓고요. 예상. 그리고 무슨 채권을 발행해서 지인한테 자 정말 좋은 주식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나요? 자 모르는 사람한테 사라 그러지 않죠? 언니 형제 자매 이거 사 요거 사 요거 사 하지만 확실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물론 가족 간에 더 그래서 사사 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는 찝찝함이 있으면 더 말하기가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공모가 아니에요. 공개 입찰이 아닙니다. 3호를 거쳤습니다. 3호. 3호를 거쳤어요. 1년 동안에 발행한 채권은 3호. 자, 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묻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예를 들면 자, 이 상태. 그럼 여러분은 막대한 뭐 쬐끔이면 안 되죠. 시총의 어느 정도의 퍼센트와 지금 있는 대주주 지분하고도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와 있고 이미 자 시작을 했다 그러면 3호 444 자 공모가 아닙니다. 공모 3호를 거쳤어요. 3호 자 이럴 경우에 이것도 콜옵션인지 풋옵션인지 봐야 되겠죠. 무슨 일이 나도 특이 발행 조건에 자 깔끔하게 사유 발생도 뭐 조기 상환 정도는 될 수 있지만 자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출도 이미 자, 예상하는 매출이 이렇게 늘어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는 자, 조금 정도는 아니죠. 가지고 있으면 좀 시간이 느리게 어떤 종목은 빨리 움직이고 어떤 종목은 느리게 움직일 수는 있지만 전혀 모르는 종목을 사가지고 막 손절가를 잡고 찔끔 이게 아니라 확실한데 괜히 말도 안 되는 종목을 들어가야 되는 이유는 자 아니죠. 이 종목이 뭔지.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삼성전자라 SK하이닉스, 뭐 카카오 요 정도만 갖고 계셔야지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였던 회사가 살짝 플러스가 뭐 세지도 않았는데 투자활동 현금 흐름, 즉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있고 3호점이 있어요. 얘가 적자를 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예요. 근데 적자를 내니까 얘를 팔았어요. 팔면 우리는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뜨게 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 마이너스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계속 플러스면 영업을 접었는데 투자를 못하게 해요. 투자가. 팔았는데 투자가 안 돼요. 그럼 돈이 쌓이냐고요? 아니요.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한진해운처럼. 예전에 한진해운 망할 때처럼 영업활동 현금흐름 마이너스인데 투자는 계속 쌓여요. 자, 그런데도 적극적으로 마이너스를 내면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물론 플러스보다는 마이너스가 훨씬 편합니다. 여기에 어떤 채권 발행이 들어갔는데 그 채권 발행해 놓은 내용이 절대로 주가가 떨어질 수 없게 대주주 지분도 엄청 자 근데 대주주 지분보다 엄청 커서는 안 되겠죠? 자 어느 정도야 억압할 수 있는 상태에 채권 발행이 들어갔는데 공모가 아닌 3호예요. 즉 무기명, 무담보, 무보증, 무이자. 자 그렇지만 그렇다고 다 무이자는 아닙니다. 들어가서 딱 채권을 열어봐야지 돼요. 3개월에 3%, 뭐 30%는 삭감할 수 있고 이게 들어갔다 그러면 무이자가 아닌 거예요. 이자가 들어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들어가서 1년 동안 채권 돈을 그만큼의 돈을 뭐 100억짜리 회사가 1억 발행했다 그럼 이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자 일정 구간의 자금을 발행을 했다. 1년 동안 묶어 놓는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자, 1000억짜리 회사가 있는데 200억을 발행을 했어요. 200억을 발행을 했는데 이 회사가 이 상태에서 자, 다음에 돈을 걷어들일 때는 주가가 팍 떨어져서 한 150억. 그럼 1년 동안 못하러 그냥 시장에서 주식 사들이죠. 결국은 주가는
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가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이외에 이제 채권의 움직임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마지막에 바로 금융비용 부담률은 보셔야 됩니다. 빚을 막 끌어서 썼는지 여부도. 그런데도 강하게 상승한 종목은 몇 종목들은 들어간 게 있어요.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처음에 하실 때 자, 0.63에 낮아요. 5 미만이다. 그러면 낮습니다. 물론 8짜리도 올라가는 게 있고 20몇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어떤 연구 개발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특히 낮아야 되고요. 유보율은 빚 대비 10배. 자, 적어도 부채 이자 내지 않고 그랬어도 유보율로 갖고 있는 현금으로. 그리고 주요 제품은 매니지먼트, 공연, 드라마, 자, 로열티, 그리고 기타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지금 감이 오실 거예요. 딱 봐도. 그래서 지금 이제 3772로 자, 종목을 맞추셨다. 그럼 그 종목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보시겠지만 이 시점에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연히 자, 요 안에서 문자를 주시면요.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립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매주 가지고 오는 종목이 아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지분 구조와 움직임 속에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자신 있게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찾아낸 종목이 올라간다 그러면 자, 당연히 이것보다 더 즐거움이 어떻겠습니까? 빠진다, 빠질 수는 없는 구조예요. 뭐 코로나가 또다시 확대돼서 하락을 해도 다시 지금 지분 구조 속에서는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매출을 따질 때 여러분들께서 이제 금융비용 부담률이 있죠. 얘가 지금 5 정도를 미만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R&D, 연구개발 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넘어가도 특히 임상이든 무슨 의료 관련된 자, 뭐 의료 관련된 기계, 요죠? 의료기계, 그리고 또 다시 임상, 제약 이런 쪽이야. 우리가 임상할 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임상하는 무슨 회사가 있대는데 돈이 몇백억씩 들어갔는데 하나도 이거 성공할 거래요. 근데 지분 확보도 안 해놔요. 그리고 자, 그냥 어디서 돈을 가지고 왔길래 돈이 많아요. 돈이 많아서 확실해서 회사가 내 돈을 투자해도 정말 괜찮다 그러면 지분 가지고 가죠. 임상 성공 확률이 높다. 근데 아무 준비도 안 한다. 뭐 긴가민가. 하지만 특히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연구 개발이나 물론 무슨 아이돌 뭐 이런 쪽 투자 많이 해야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빚을 막 써서 해야 될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연구 개발이나 이런 쪽으로. 그래서 자, 일단 부채 대비 자, 딱 봐도 엄청 큰 규모의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이 회사가 갖고 있는 주가는 분명히 저평가가 되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뭐 공연이 많아지거나 이러진 않지만 자, 지금 다시 자, 코로나가 아직까지도 더 확산될 수 있지만 이제 조금 더 지금까지 봄에 이런 수그러들었던 모습보다는 더 확대될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자, 지금은 일단은 다시 한번 상승을 할 수 있는 자, 그런 채권 발행이 작년도랑 해서 이미 들어간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자, 또 다시 한번 반등을 충분히 요할 수 있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이제 3772로 문자를 보내주고 계실 텐데요. 이 성은풀이 종목을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선절가를 잡고 들어가야 되는 아슬아슬한 종목일 바에는 사지 마십시오. 매수하지 않으면 손실이 없습니다. 주식을 무조건 샀다고 수익은 아니죠. 수익이 나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이 확실하게 종목을 또 찾고 악착같이 찾고 자,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 건 그 회사예요.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공시가 다 나와 있습니다. 공시를 평가하려고 들지 마시고 빠른 순서부터 옛날이 아닌 가까운 순서부터 2년, 3년 된 공시를 그리고 지분 구조를 쫙 읽어가신다 그러면 자, 회사에 대한 감이 아니라 자, 확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자, 출자 전환부터
자사주 매입까지 정확하게 체크하십시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감하겠지만 손절가 잡을 바에는 주식 매수는 없다. 오늘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